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건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말투 하나, 시선 하나,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에도 심리학이 숨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심리 습관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을 불러주는 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또렷이 불러주는 순간 그 말에 마음이 스르르 열리는 느낌.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하죠. 직장에서 혹은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짧은 한마디에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대화 중에 무언가를 건네는 행동의 심리. 이건 꽤 흥미로운 심리인데요. 사람은 대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건네진 물건을 거의 반사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얘기 중에 컵이나 노트를 건네면 그 친구는 이유를 묻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죠. 이건 뇌가 상호작용에 집중할 때 생기는 반응이에요. 상대가 내 얘기에 몰입 중일 때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손에 닿는 물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관계란 결국 작은 교류의 반복이잖아요. 눈을 맞추고 말을 주고받고 그리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물건 하나에도 우린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익숙한 향기나 맛으로 기억을 불러오는 방법. 이건 조금 색다른 심리 실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개에게 종소리와 먹이를 함께 제시하면서 결국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만든 실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원리를 조건반사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에도 충분히 적용됩니다. 혹은 중요한 발표 전에 자신에게 익숙한 향수를 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냄새나 맛은 기억과 감정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향이나 맛이 감정과 연결될 때 우리 뇌는 그 상황을 쉽게 되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향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기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동이 믿음에 맞춰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나는 절약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바꾸면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심리적 설계입니다. 다섯 번째, 먼저 큰 부탁을 하고 나중에 작은 부탁을 해라. 사람은 한 번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엔 일부러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하루만 도와줄 수 있을까? 대신, 이번 주 내내 같이 해줄 수 있어? 라고 먼저 제안해 보는 거죠. 상대는 그 제안을 거절한 후 두 번째로 하루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들으면 이건 그래도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거절하고 나면 다음 제안에 더 쉽게 마음을 여는 인간의 심리적 보상 욕구 때문이에요. 물론 이 기술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로 쓰면 안 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은 언제나 서로의 선의를 전제로 해야 하니까요. 여섯 번째, 상대가 피곤할 때 부탁하라. 이건 조금 의외지만 사람은 피로할수록 판단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단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를 노리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을 읽는 지혜로 활용해야 해요.
상대가 피곤할 때 그저 부탁만 하지 말고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쉬어. 이 한마디를 건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 진심이 쌓일 때 언젠가 당신이 부탁을 하게 될 순간에 상대는 망설임 없이 그래, 너라면 하고 마음을 열 겁니다. 7번째, 상대의 행동을 은근히 따라해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내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내 웃음에 맞춰 미소를 짓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와 통하는 사람 같네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건 바로 카멜레온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제스처, 비슷한 말투, 비슷한 표정을 보일 때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낍니다. 8번째,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라.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사람은 대화 중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자신의 말이 옳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인간의 뇌는 동조하는 움직임을 지지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여 보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이에요. 상대의 말에 정말 공감이 될 때, 그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에만 끄덕이세요. 그 작은 진심이 쌓여서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심리학적 기술, 이 모든 건 결국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죠. 진심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단 2개월 만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흥미롭게 보이려 애쓰는 사람은 2년이 지나도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신뢰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진짜 관계의 품격은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말보다 강력한 신뢰의 언어가 이미 전해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관계의 품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